이번 시간에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이런 사단까지 났는지 조금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2017년 8월 10일 4차 공고 때 이제 주식회사 KPIH한테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추진 과정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는 됐었는데 설마 했었는데 결국은 2020년 4월 10일 대전도시공사에서 4월 28일 기한으로 이제 주식회사 KPIH 시행사 측에 공사 비용 전액을 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8일 날 대전도시공사에서 터미널 부지 계약 해지 절차에 이제 착수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토지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KPIH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착공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그 원인이 뭐고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분양하는데 이제 불법 선분양 의혹도 있어가지고 한번 또 시끄러웠죠. 또 부지 매입 비용도 이제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지연 납부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사업권을 둘러싼 이제 주지 간의 내분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업 성공의 핵심인 자급 동원에 차질을 빚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PF 대출을 이제 KB증권을 통해서 받긴 받았는데 주지 간에 이제 내분이 생기다 보니까 KB증권에서 이제 발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조달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리고 주식회사 이제 KPIH는 자체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과 5천억 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전시에 이제 통보를 했는데 대전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완전한 사업자 자금 대출에 대한 확답을 원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거죠. KB증권이 아닌 이제 모 증권사와 대출 협상이 진행이 됐고 토지 매매 대금에 이제 대환에 자신이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4월 28일까지 그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 이제 피협회와 관련된 협약, 사업비 조달 관련 대출 실행을 대전시에 통보를 못하다 보니까 대전도시공사 측에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착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주식회사 KPIH의 용지대금을 이제 대출해준 회사가 있어요. 특수목적법인이 있는데 4월 10일까지 이제 도시공사 측에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이제 최후 통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주식회사 KPIH에 4월 28일까지 사업대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상황이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시행사를 선정할 때부터 자본금이 적고 자금력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시행사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그게 원인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시행사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주들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았고, 그런 상태에서 주주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내분이 생겼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서로 이제 고소 고발건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PF 대출도 물 건너가게 됐고, 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주식회사 KPIH 이제 송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주주 이제 30%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 이제 조석환 대표에게 그동안 투자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테니 소유 주식을 이제 넘길 것을 요청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이제 조석환 대표는 또 보도자료를 냈죠. 그래서 송 대표와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조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를 이어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계약서와 대표 사임서인 PF 대출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법무법인 광장에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또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서로 이제 갈등이 많고 주장이 이제 상반됐던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KPIH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대출 약정 체결을 위한 주주 간 합의를 위해 협상이 이제 결론된 상황에서 재차 협의로 한 거 시작도 하지 않은 이제 합의가 끝난 것처럼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셈은 본인들의 이제 사업 작업을 위한 투자 유치와 불법 선분양을 이어가려는 속셈으로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 내부에서 서로 주주들 간에 이유가 뭔지,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서로 사업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인지, 서로 신뢰에 대한 갈등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도 못 먹고 상대편도 못 먹고 사업 자체를 이제 해지를 당하게 된 거죠. 중간에 이제 KB증권에서 PF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KB증권에서는 이제 주주 100% 담보 조건으로 자금을 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어요. 근데 주주 간에 이제 70%, 30% 가지고 있는 주주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100% 이제 담보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KB증권이 이제 PF 계약에서 발을 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주식회사 KPIH는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과 주주 이제 70% 합의 조건으로 이제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제시를 했던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그럼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느냐. 이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 이제 문제점이 이제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사업자 선정만 하고 중간에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제 완공 목표에서 2022년으로 미뤄지고, 또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언제 착공도 할지 모르는 이제 일정 자체에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계약의 추진 과정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점검이나 추진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사업자 선정 시 이제 자본력 등 추진 능력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한데, 이 검증 과정을 너무 이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이게 무산으로 나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터미널 계획이 어떻게 이제 수립이 됐었냐면, 민간 사업자 이제 선정이 계속 이제 불발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혜택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일단 수익성을 이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혜택을 줬는데, 그 터미널 이제 진입 개설 비용이 원래 이제 기반시설 성격인 터미널 진입로 개설이 기존에는 사업자 부담이었는데 시 예산으로 이제 150억 원으로 조성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생겼던 거죠. 그리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를 해줬습니다.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해줬고, 용적률은 500%에서 이제 600%로 완화해줬죠. 또 이제 공모지층까지 이제 대폭 변경해서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하는 이런 혜택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KPIH 시행사 쪽에서는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제 이렇게 무산이 됐던 거죠. 여기 도면을 보면 이렇게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뿐만 아니라 여기 보건소, 지금 행복주택도 이제 계획이 돼 있었고요. 여기 구암역사로 직전제, 지하 1층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복합터미널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조감도였죠.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인 숙박시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복합 환승센터 개념으로 조감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BRT 환승센터, 그리고 행보주택, 그리고 유성 보건소,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제 7,895억 원이 소요됐고, 이 중에 이제 국 시비가 944억 원, 대전도시공사 비용이 197억 원, 민간 사업자가 이제 6,337억 원이 들어간 이제 대규모 공사였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하 7층에서 지상 10층, 그리고 건물 총 면적이 이제 29만 4,371평방미터. 지하 1층은 고속버스 터미널이었고요. 지상 1층은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지하 2, 3층에 이제 상업시설이 입점할 예정이 있고, 이 상업시설이 이제 선분양으로 하다가 말이 많았던 개념이고요. 오피스텔은 지상 4층부터 이제 10층까지 계획이 돼서 798가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혜택 중에 또 하나가 이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모가 전체 이제 30% 정도 되는 수익성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많은 혜택을 준 부분이었는데도 이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된 겁니다. 이 유성 복합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 보면 이제 한밭대학교 교수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이 공공성과 민간 영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 추진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고, 대전 유성갑의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소 시일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이제 정상 추진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선거 공약 중에서도 들어간 내용이었고, 그리고 상황 판단에서 공영 개발까지 이제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이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가 책임지고 조속하게 이제 터미널 건설을 위해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말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미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이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공적인 투자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허태전 대전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시의 입장을 5월 4일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 이 허태전 대전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구청장 시절에, 유성구청장 시절에 공영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5월 4일 날 서태전 대전시장이 시 입장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올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 되겠지만, 대전시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대전 시민의 그 원하던 그 그림, 대전 시민들이 진짜 유성복합터미널의 그 착공과 완성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무산의 책임은 결국은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실체를 보일 수 있게끔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